전쟁이 우리 역사상 너무나 엄청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료가 막 나와요. 그리고 생각을 할수록 다른 관점에서 자꾸 보니까 또 해석이 또 달라지고 그렇게 할수록 오늘날 우리의 삶이 바로 이 6.25와 연결이 되어 있구나. 또 6.25는 끝나지 않았구나. 6.25가 끝나는 것은 통일됐을 때 끝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6.25는 3년 동안 치러졌지만은 그 뒤에 5천만 더 나가서 7천만 우리 민족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6.25 영향을 딱 받았습니다. 6.25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다른 모습으로 계실 거예요. 6.25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방에 사시던 분은 현재 부산에 사시던 분도 있고 대부분 아마 6.25 때 살아남으셨기 때문에 6.25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보다 잘 돼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잘 돼 있는 살아남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6.25 때 돌아가신 약 300만 명이나 되는 분들, 이분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 전보다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없었을 경우보다도 덜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쯤 되면은, 9월쯤 되면은 항상 인천 상륙작전 이야기가 나오고, 메가드 이야기가 나오고, 북진 통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6.25를 이야기하면은 주인공들, 6.25를 흔들었던 주인공들이 몇 사람 있어요. 트루만, 메가드, 모택동, 김일성,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주역입니다. 주역.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보다는 조금 떨어져가지고, 워커 8군 사령관, 객선을 쓰는 분, 이쪽에 엠프리트, 플라프 장군, 또는 중공군을 지휘했던 행덕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역이죠. 조역. 6.25 주역은 트루만, 메가드, 모택동, 김일성, 이승만,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가 다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재밌는 인간관계가 트루만과 메가드예요. 트루만과 메가드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트루만 때문에 북진 통일이 안 됐다. 그래서 메가드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통일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메가드를 올리고 트루만을 욕하는 사람들이 아마 다수입니다. 그래서 6.25 때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 누구냐 물어보면 여러분이 메가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거 물어요. 그럼 메가드를 누가 보냈느냐? 메가드가 자기 멋대로 한국에 경위를 끌고 왔느냐? 메가드를 보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아마 몇 사람이 루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순신을 높이기 위해서 원규를 역적으로 만들었어요. 또 일부에서는 김구 선생을 높이기 위해서 이승만을 독재자로 기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물관이 좀 독특해요.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꼭 그 희생을 시킵니다. 희생을 시키고 보조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원균도 괜찮은 분입니다. 원균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증거는 뭐냐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공신도박이라는 요새 말하면 국가보험처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6.25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사람들 분장을 줍니다. 1등 공신이 3사람입니다. 1등 공신 3사람이 누구냐? 권율, 이순신, 원균입니다. 아니 그렇게 세 사람 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순신을 드높이기 위해서 원균을 역적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여기 이 안에 원치들이 계시는 계시겠지만 이 원치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균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원균이 회장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전투에 원균이가 나가지 않으려고 선조가 나가라고 압박을 하고 권율이 나가라고 압박을 하는 바람에 지는 전쟁인 줄 알고 나갔다가 그렇게 됐죠. 이순신은 뭐냐? 이순신도 그 전투에 나가면은 저기 한 함정에 빠질 거라는 걸 알고 안 나갑니다. 일종의 항면을 해요. 그러니까 굴려 올라가가지고 고문을 받고 나중에 대기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순신이 위대한 점은 이순신은 이길 전투만 한 사람이에요. 이순신은 지는 전투에는 안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전투에만 나갔어요. 유리한 전투에만 나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이순신 너무 야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뭐냐? 전쟁은 땅 따먹기가 아닙니다. 전쟁은 땅을 차지하는 게 전쟁의 목적이 아닙니다. 전쟁은 적의 군사력을 괴멸시키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의 목적은 적의 군사력을 파괴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군사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군사력을 잃으면 모든 게 다 잃었어요. 국토는 잃어도 됩니다. 땅은 잃어도 되지만 군사력을 잃으면 안 돼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가 땅은 양보하고 반격을 한 게 6.25 때 유행물이었습니다. 이순신도 이걸 잘 안 합니다. 이순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력 한 10,000명 됐습니다. 요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거 잃어버리면 조선이 다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는 전투에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선조는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나가라고 자꾸 이순신을 거기 안 나가겠다 하니까 배심하다고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 바로 원균을 집어넣기 때문에 원균이가 이렇게 역적지술하게 되었는데 이 인물을, 역사적 인물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괜찮은 사람을 악인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 사람들이 인물관을 가지고 두루만과 내가들을 보면은 내가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두루만을 악인으로 만드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아주 이게 수준이 낮은 인물관입니다. 인물관은 어떠냐? 돌아가신 분들, 역사적 인물이 된 사람은 골고루 봐, 공평하게 봐. 잘한 점과 못한 점, 이런 것을 골고루 보면은 비로소 거기서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유교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유교가 안 났으면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북진 통일했으면 그 뒤에 한국이 적화되지 않습니다. 유교가 안 났으면 대한민국이 언제쯤 망했느냐? 1959년쯤 되면 적화됐습니다. 왜 망하느냐? 자, 1950년 6월 25일 상황에 대한민국은 어땠느냐? 한미동맹 없었습니다. 주한미군이 다 철수했습니다. 5만 명이. 그것을 보고 남침을 한 겁니다. 김일성이가. 유라시아 대륙은 다 적화됐습니다. 1949년에 중공이 적화되고 더구나 소련은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육군을 가지고 있었고 플러스 드디어 핵무기까지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떠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거의 군대를 해산해버렸어요. 거의 꼭 필요한 부대만 남겨놓고 다 부대를 해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700년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군은 중국, 세계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공공군과 소련, 이게 다 유라시아 대륙을 딱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한국이 저렇게 달려있다. 이거 한국을 어떻게 지키느냐? 또 지킬 필요도 없다. 전략적으로 한국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딱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한국을. 그래서 1년 전에
손을 뗀 겁니다. 사실은 미국이 한국에 손을 떼는 거예요. 특히 미국의 아이젠하워 같은 미국의 군인들이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난 겁니다. 전쟁이 난 거예요. 주한미군이 철수했기 때문에 전쟁이 난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한국 국회에서 그때 국회 프랑스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국회의원 수십 명이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운동을 결의안을 막 채택하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걸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남노당이 뒤에서 조정했다. 그래서 국회 프랑스 사건으로 국회의원들 수십 명을 잡아들었습니다. 똑같은 말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자는 김정일 보고 남치마르는 초대장을 주겠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제일 나쁜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는 사람, 한미동맹 해제 주장하는 사람, 그런 국가보안 폐지 주장하는 사람. 왜냐? 우리 역사적으로 주한미군 철수하면 전쟁 난다, 남침 있다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공식입니다.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면 제가 김정일이라도 남침하겠어요. 내가 김정일이라도 남침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유혹이. 그래서 한미동맹이 그때 없었습니다. 한국을 포기를 했습니다. 불안을 느낀 이승만이 미국한테 그럼 우리 무기 좀 팔아달라고 무기 원전을 좀 해달라고 했지만 안 합니다. 미국이 안 줘요. 그러니까 탱크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안에 공산 게릴라들이 많았고 한국의 지식인들은 대한민국 건국한 이후에도 다수가 사회주의적이었습니다. 좌파적이었습니다. 이승만하고 몇 사람 한민당 세력들만 경찰, 군대 요 정도만 딱 지켰습니다. 이런 설정에서 김일성이가 남침을 하지 않고 월남식으로 간접 침략을 하는 거예요. 게리라를 보내고 자기 편 정당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살금살금 평화공세도 펴고 이렇게 했으면은 딱 월남골이 나게 됐습니다. 월남골이 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공산 게릴라 운동이 일어나면은 이게 일종의 베트콩처럼 되는 거죠. 그때는 북한의 정규군이 또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 편을 들고 이렇게 살금살금 했으면은 미국이 개입할 명분도 없어졌고 아마 1950년대 말에 적화됐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저는 100%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주한미군이 나가버리니까 또 배후 세력이 든든해지니까 아주 자신을 가지고 더구나 미군이 다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을 가지고 일으킬 것이 위험합니다. 계산상으로는 김일성이가 맞았어요. 그런데 이 계산이 안 들어가 있었던 게 뭐냐? 트루만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트루만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안 들어가 있었어요. 트루만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김일성이가 계산이 맞았지. 남침에도 개입 안 한다. 그런데 딱 남침을 하니까 보고를 받자마자 트루만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미국을 개입하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래서 메가드가 여기 왔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원 전선에서 버티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북진을 한 거죠. 북진을 하니까 어디까지 북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문제가 됐어요. 38선 수복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위로 뭐 올라갈 필요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워낙 잘 나가니까 메가드가 워낙 잘 나가니까 이런 것은 미군의 전통에 따라서 지역사령관한테 맡겨버리죠. 지역사령관한테 위임을 해버리는 쪽으로 가버렸어요.
또 메가드의 권위가 워낙 높은 데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니까 트루만 대통령도 마샬 국방장관도 레스리 합참의장도 막 그 메가드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메가드가 하장도로 해버리는 쪽으로 갔습니다.